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음식을 씹을 때 갑자기 치아가 아프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뭔가 뒤집어 씌웠던 그런 케이스가 아프게 되면 무섭죠. 이 치아를 치과에 가서 또 이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뽑고 임플란트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씹을 때 아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치아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씹을 때 이제 아파서 오셨는데 조금 예후가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치과사들이 참 이게 예후가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그런 엑스레이 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 아래 어금니가 씹을 때 아파요 라고 하셨고, 치통의 원인이 궁금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대부분 이제 왼쪽 아래 치아, 이 치아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가 아프다고 이제 오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병원에 오면 하는 게 증상을 재현시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가 어쩔 때 아픈지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고, 한마디로 문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똑같이 병원에서 재현이 돼야지만이 그게 원인이 되는 치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진단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으로 뭐 그냥 바이트 테스트를 할 때 이제 뭔가를 물려보는 거죠. 바이트 테스트에서 이제 아파하시는 치아가 분명했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안 좋은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통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치아는 발치 진단을 다른 병원에선 한 거죠. 발치 진단을. 근데 이제 발치 진단을 한 게 저는 꼭 잘못됐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치과사들이 좀 안 좋게 보는 엑스레이 소견이 있는데, 치아가 있고 이 잇몸뼈라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잡고 있죠, 뿌리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의 레벨이 거의 뭐 이 정도 레벨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잇몸뼈 레벨이 내려가는 게 이제 잇몸병, 치주 질환인 건데, 중요한 건 이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앞쪽 뿌리가 이렇게 있고 뒤쪽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뿌리와 뿌리가 갈라지는 이 부분에 뼈가 차 있어야 돼요. 이쪽 뼈의 레벨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뼈가 반드시 차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뼈가 녹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치 진단을 이 부분이 이제 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과사들은 퍼케이션 부위가 인발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젊다, 나이 팩터를 본 거고, 두 번째로는 치주염이 없는 거죠. 치주염이 잇몸뼈 레벨이 이쪽도 괜찮고 앞뒤에 전부 다 잇몸뼈 레벨이 괜찮은데 여기만 뭔가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잇몸뼈가 녹는 거는, 잇몸뼈가 녹았다? 왜 녹았을까? 이거는 세균이에요, 세균. 그래서 세균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무수히 많이 뜯어봤으니까 저는 이 위쪽에 뭔가 오염이 심하면 이 중간에 이 다공성 구조를 타고 세균이 빠져나가면 이 부분이 갑자기 녹는 거죠. 치주염처럼. 그래서 이게 치주염이 메인 오리진이 치주염이랑 복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예후가 제 경험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치주염이 심하지 않으신 분, 젊은 환자분에서 이렇게 급격히 퍼케이션 부위가 녹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기둥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둥도 밖에 있어서 어차피 못 살린다, 이거는 재신경 치료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기둥 제거는 저희 병원에서 잘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둥은 다 제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둥 때문에 치아 발치 진단 받으신 분은 제가 올린 다른 컨텐츠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뜯어내니까 지저분해졌다. 그래서 오염이 돼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통증의 원인 아니면 뼈가 녹은 원인이 세균이 분명하다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러버댐을 걸고 이 과거의 재를 싹 걷어내고 포스트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를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포스트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관 충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 깨끗이 다 소독을 한 거고, 과거에는 이 부분이 뭔가 접착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레진이랑 접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충치가 있으니까 세균이 타고 이 부분으로 다시 세균이 나가니까 뼈가 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을 다시 깨끗이 세우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해준 거죠. 이제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붓고 고름이 생겼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치료 마무리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깨끗하죠. 엑스레이 소견을 보면 여기 뼈가 녹아있던 게 뼈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치과의사 분들한테도 케이스를 보여드려도 놀랍다, 약간 치료가 굉장히 잘 됐다, 럭키하다라고 표현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뭐 2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힐링 포텐셜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청소년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장 포텐셜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 20대 분들도 그래도 뼈가 부러져도 금방 달라붙고 금방 재활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힐링 포텐셜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확률상 치주염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좀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이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주변에 특별히 잇몸뼈 레벨이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뭔가 뼈가 녹았다 그러면 조금 진단을 정확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치아를 보고 크랙 가능성도 항상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환자분이 치료를 받고 뭐 증상도 다 제대로 안 되고 씹을 때 아픈 증상도 없어졌고 해서 이제 이 환자분은 이 치아를 좀 오래 쓰실 수 있겠죠. 이 엑스레이를 보고 과연 어떤 치과사가 이 치아를 오래 못 쓸 거다 발치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만약에 복부 임플란트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복부 임플란트 하셨다고 하시면, 물론 임플란트도 잘 하시면 아마 내 치아처럼 편하게 쓸 수 있긴 하지만 100살까지 최소한 사는 이 시대에 20대 때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임플란트도 8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겠다 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발치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 치아가 과연 살릴 수 있는 치아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치아에 기둥이 박혀 있어서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정말 살릴 수 없는 치아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임플란트를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세요. 가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절대 좋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격으로만 절대 치과를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코집 좋아요, 구독 요청드리고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